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 124표 차로 당락이 갈린 충주시장 선거에 대해 선관위가 재검표를 결정했습니다. 두 후보 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18배 많았던 점 등이 재검표 사유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다음 달 중순 충주시장 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충주시장 선거의 개표 결과는 국민의힘 이동석 후보의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득표차는 단 124표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무효표는 2277표로 두 후보 간 표차의 18배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맹정섭 후보는 소청을 통해 재검표를 요청했고 충북도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개표 과정이 새벽 4시 반 5시까지 이어지면서 그 불가항력적인 신체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재검표를 또 하게 되면은 또 여러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서 정중하게 재검표 요청했습니다. 재검표는 다음 달 15일 충주 한국교통대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에 대한 비용은 모두 맹 후보 측에서 부담합니다. 단 재검표와 관계없이 당선인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선거 소청 심리 과정 중 검증은 객관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이며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청을 통해 재검표가 결정된 건 이번 전국 단체장 선거 중 첫 사례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충북과 관련해 심의를 앞둔 소청건은 7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단양군수 선거와 단양의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선거 4곳에 대한 소청을 충북도 선관위에 제기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도 충북도지사와 충북도의원 비례대표 선거에 소청이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 소청 접수 마지막 날인 지난 17일에는 정당이나 후보가 아닌 특정 개인이 청주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에 대한 소청을 제기한 충주시장 선거와 달리 나머지 곳들은 선거 무효 소청으로 선거 효력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재검표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CJB는 충청북도 재정난의 심각성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도 이 문제를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내세웠는데요. 인수위원회는 현재 충청북도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민선 8기 동안 추진된 주요 사업들의 예산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재정 정상화위원회와 전담 TF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충북도청 본관 사무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정원으로 바꾸겠다며 김영환 지사가 역점 추진한 그림책 정원 1937입니다. 이 사업에는 올해 운영비까지 포함해 모두 17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개관 이후 현재까지 방문객은 7만여 명, 하루 평균 1000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인근의 당산 생각의 벙커 역시 김 지사의 대표적인 문화사업으로 꼽힙니다. 50년 된 충무시설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조성했지만 운영비는 한 해 도비 5억 원이 소요됩니다. 제천 옛 청풍교 정원화 사업도 철거하면 받을 수 있는 300억 원의 국비 지원 대신 보존과 활용을 택하면서 55억 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신용환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지난주 청풍교 사업 현장을 둘러본 뒤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민선 8기에서 도비를 대거 투입한 사업들이 많았고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점들이 확인되자 신용환 당선인이 취임 직후 재정정상화위원회와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재정이 어려운 상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거에서 넘어서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말씀을. 재정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려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과정과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오송역 서남하루와 도리파크 골프장 사업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분명히 효율적으로 집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도 있고요. 투입이 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까지도 전액 도비로 투입된 부분들. 현재 충북도의 지방채 포함 내부거래 채무는 1조 2천억 원 수준입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재정 건전성 확보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신용환 당선인은 재정 정상화를 앞세워
전임 도정의 주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이번 주 보고회를 통해 민선 8기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와 민선 9기 도정 방향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한편 신용환 충북지사 당선인 측은 김영환 지사와의 만남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허창원 인수위 대변인은 현직 지사와 당선인이 만나 원활한 도정 인수인계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나는 장면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앞서 만나서 덕담을 나눌 상황이 아니다라며 신 당선인과 만날 뜻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제천에서 경계선 지능 장애인을 수년간 학대하고 착취한 사건이 드러나는가 하면 충주의 한 시설에서는 발달 장애인 간의 괴롭힘을 종사자들이 장난으로 여겨 방치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장애인 학대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 법정 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장애인 학대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보겠다는 선언이지만 현장의 통계 뒤에는 여전히 드러나지 못한 그늘이 많습니다. 이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 장애인들에게 둘러싸여 괴롭힘을 당하는 20대 중증 발달 장애인. 얼굴에 피멍이 들 정도로 고통받았지만 현장에 있던 시설 직원은 별다른 제지 없이 상황을 방치했습니다. 학대를 장난이나 당사자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낸 겁니다. 현재 학대 대응 시스템은 신고를 전제로 움직입니다. 신고가 접수돼야 조사가 이뤄지고 통계에 남기 때문에 확인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한 해 접수되는 장애인 학대 신고는 6천 건이 넘습니다. 유형별로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서적 학대와 기초연금이나 임금을 가로채는 경제적 착취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은밀하게 진행되는 학대가 많지만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입니다. 의사소통이 서툴고 인지능력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를 당하고도 외부에 알리지 못해 가정이나 시설 등 폐쇄된 공간에서 장기간 방치되기 쉽습니다. 주변의 선제적 관심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이 갑자기 위축되거나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의 전조 증상을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의심되는 상황을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1644-8295 장애인 건의용호 기관에 신고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회 장애인 학대 예방의 날. 학대는 멈추고 권리는 지키자는 선언이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애인들을 향한 예리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네, 기획보도 민선 9기 새로운 4년 열린다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영철 영동군수 당선인의 군정 방향과 군민들의 바람을 들어볼 텐데요. 재선에 성공한 만큼 연속성 있는 군정 운영을 통해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황 기자입니다. 득표율 56.47%를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한 정영철 영동군수. 정 군수는 이번 선거 결과를 군정 연속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더 나은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당선 이후 가장 먼저 챙긴 현안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시범사업에 옥천군이 선정된 데 이어 최근 영동과 인접한 보은군과 전북 무주군까지 추가 선정됐지만 영동군은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정 당선인은 다른 지역 사례를 분석하고 추가 공모에 대비하기 위한 TF팀을 꾸렸습니다. 또 시범사업에 투입될 계획이었던 군비를 활용해 월 5만 원씩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어촌 기본 TF팀을 이제 구성을 해서 이게 준비를 하고 혹시라도 그 안에 또 추가 공모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또 생활인프라 확충을 위해 굴림목욕탕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고 소상공인 발전기금 200억 원, 농업예산 2천억 원 등을 구축해 지역 안에서 자본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습니다. 인구 감소, 이제 고령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동군에서 임기 중에 200억의 소상공인 발전 기금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은 정책의 연속성에 따른 기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영동 대표 특산품인 와인 농가는 기존 와인 축제의 성과를 관광 산업으로 이어가길 바랬고 영동군에서 식당 어디나 가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술을 개발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좀 군수님께서 참고하시고 상인들은 지역 내 유일한 오일장인 중앙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길 기대했습니다. 이 시장에 청년들도 들어와서 영업도 하고 조금 젊은 사람의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의료와 생활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바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당장 급하게 다친다든지 어떤 일이 생겼을 적에 지역 내에 그런 의원이라든지 병원이 없기 때문에 당장 영동까지 나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농가에서 관리를 뭐 3개월인가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뭐 군에서 관리하면서 그 농가에서 쓸 수 있는 시간대마다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죠. 영동군 민선국이 핵심 방향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맞춰질 전망입니다. CJB 이환입니다. 이슈인 초대석 오늘은 박용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충북보건과학대학이 최근 교육부가 주관하는 2026 AID 전환 중점 지원 대학에 충북의 전문 대학 중에 유일하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저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이번에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AI 중점 전환대학에 선정되는 쾌거를 알았습니다. 네. 이 의미는 지금까지 저희 대학에서 노력해온 AI의 결실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정해주는 결과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AI 중점 전환대학 선정을 계기로 3단계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우리 AI 중점 전환대학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네. 지금 저희 학교에 이제 GPU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금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이제 아마 이번 9월 학기, 그러니까 2학기죠. 2학기부터는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내부 교직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AI 교육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AI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이 AI 분야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분야의 부트캠프 사업도 현재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부트캠프 사업은 어떤 건가요? 부트캠프 사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취업 사관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교육부, 산업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사업인데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대학이 그 청년들이 바라는 취업 기능 또는 취업 자격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단기 집중형 취업 사관학교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네. 그리고 충북보건과학대는 잘 가르쳐서 잘 취업시키는 대학, 그리고 또 꿀잼 캠퍼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현재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먼저 잘 가르친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잘 가르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교수님들이 강의실에서 수업을 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역 산업체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공급의 수요를 저희가 적재적소에서 파악을 해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반응해서 교수님들이 수업과 강의 또는 실습, 현장 학습 등에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난 다음에 취업을 했을 때 기업에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저희의 잘 가르치겠다는 목표입니다. 네. 그리고 꿀잼 캠퍼스는 말 그대로 우리 요즘 그 MZ 세대 학생들이라고 하죠. 정말 다양한 개성, 다양한 요구,
우리 MZ 학생들이 바라는 그런 캠퍼스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나온 게 우리 꿀잼 캠퍼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대학에서는 고3 졸업생뿐만 아니라 뭐 성인이나 외국인 유학생들도 중요한 교육 수요자가 되고 있잖아요. 보건과학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다행히 저희 유학생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저희 한국에 약 한 30만 명 정도가 와 있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보는 기준이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어떤 인프라를 보냐면 과연 이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내가 한국에 취업까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평가의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그 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뿌리산업기술인력양성대학, 이 스마트 기계가공과라는 학과인데 이 학과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하면은 E7 취업 비자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학생들한테는 선호도 있는 인기가 있고요. 작년도에도 이제 법무부가 주관하는 그 요양보호사 관련 학과를 저희가 또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과 역시 여학생들이 주로 이제 입학을 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고 실질적으로 졸업 후에는 똑같이 E7 취업 비자를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의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데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 대학의 유학생이 한 1,000명 이상 됩니다. 충북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의 유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성인학습자 분들도 저희가 이제 이제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부담을 크게 안 드리기 위해서 주말 반 과정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오프라인 수업은 주말 수업을 위주로 합니다. 토요일 날 하루 나오셔가지고 수업을 듣는데 이분 성인학습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련된 프로그램 수업을 좀 듣기를 선호하셔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번에 학교에 파크 골프장을 만들었습니다. 성인학습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인학습자분들 성인학습자 과정에 들어와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양 과목으로 체육 활동으로 파크 골프 수업을 필수적으로 넣어가지고 이 성인학습자분들한테 그 파크 골프장을 이용하게 해드리고 있는데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는 개교 34주년을 올해 맞고 있습니다. 개교 30여 년 동안 우리 충북도민께서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저희 충북보건과학대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도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지역 주민, 충북도민과 함께 성장하고 커가는 그런 정말 잘 가르치고 잘 취업시키는 그런 명문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영석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50대 여성과 2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음성경찰서는 지난 20일 음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들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현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로 힘들었다는 내용의 유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5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이들이 삶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공동 상임위원장직을 맡았던 이시종 전 충북지사는 지방분권 개헌과 권력구조 개헌을 위해 국회에 지역 대표형 상원제, 즉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이 전 지사는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자 워크숍에서 인구 1,100만 이상인 OECD 국가 25개국 중 튀르키예와 한국만이 국회 단원제를 고수하고 있다며 국회 양원제는 민주당에게 주어진 헌정사적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지방자치가 권한과 재정 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미완의 상태라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이 민선 8기 마지막 주간 업무 보고 자리에서 전 직원에게 청주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 4년 동안 청주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다며 이는 공직자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100만 자족 도시, 글로벌 명품 도시, 꿀잼 도시 완성을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천 새마을지도자회의 참석 수당 지급이 무산됐습니다. 제천시 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당초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해당 상임위는 관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위 법령이 없는 데다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